혹시 양치질 후에 바로 물로 헹구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양치 후에 바로 커피나 차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잠깐만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양치질 후 바로 물로 헹구면 치약의 불소 효과가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평생 해온 이 습관이 오히려 충치와 잇몸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난 20년간 구강보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놀랍게도 90% 이상의 분들이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치과 치료비로 매년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치질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올바른 관리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팁들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마치고 나서 습관적으로 물로 입을 헹구시죠? 그런데 이 순간 여러분은 치아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성분을 그냥 버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 불소라는 성분 말이에요. 불소는 치약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데 이 성분이 치아 표면에 남아있을 때 에나멜 재광화라는 놀라운 과정이 일어납니다. 에나멜 재광화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약해진 치아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 치유 과정이에요. 코크란 리뷰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연구 저널에서 2013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불소 치약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충치 발생 위험이 24%나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24%라는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65세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소 양치 후 물로 여러 번 헹구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치과에서 이런 습관을 고치고 불소가 치아에 남도록 관리하기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현저히 줄어들고 치아 민감도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들어보세요. 7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당뇨병이 있어서 치주병 위험이 높으셨는데요. 양치 후 관리 방법을 바꾼 후 정기 검진에서 치주염 진행이 현저히 늦춰졌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불소 치약 사용을 충치 예방의 핵심 전략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불소를 20세기 10대 공중보건 성과 중 하나로 꼽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소가 치아에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양치 후 불소가 치아 표면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남아있어야 재광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불소가 어떻게 치아를 강하게 만들까요? 치아의 가장 바깥쪽 층인 에나멜은 주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물질은 산성 환경에서 쉽게 손상되는데 불소가 있으면 플루오로아파타이트라는 더 강한 물질로 바뀌어요. 이 물질은 산에 훨씬 강하거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침은 자연적인 구강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소의 보호막 효과가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양치질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물로 헹궈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는 마치 비타민을 먹고 바로 토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브리티시 덴탈 어소시에이션, 즉 영국 치과협회에서는 2019년에 공식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양치 후에는 물로 헹구기보다는 침의 자연 세정 효과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명시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구강 내 산성도 균형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입안의 pH는 보통 중성에 가까운 7 정도를 유지해요.
그런데 양치질 직후에는 이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어요. 특히 이 상태에서 산성 음식을 섭취하면 치아 에나멜층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저널 오브 덴티스트리라는 권위 있는 치의학 저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양치 직후 산성 음료를 섭취했을 때 에나멜 마모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2배라는 건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58세 이정수님의 경우 매일 아침 양치 후 바로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런데 6개월 만에 앞니에 작은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고 치과에서 산성 침식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또 다른 예로 67세 최영수님은 양치 후 바로 비타민C 효소 음료를 드셨는데요. 1년 후 정기 검진에서 치아 표면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그럼 왜 양치 직후에 산성 음식이 더 위험할까요?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에나멜 표면을 미세하게 긁어내요. 이는 정상적인 과정인데 문제는 이렇게 미세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산성 물질이 들어오면 손상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pH 5.5 이하의 산성 환경에서는 에나멜의 주성분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용해되기 시작해요. 레몬 주스는 pH 2, 오렌지 주스는 pH 3.5, 콜라는 pH 2.5 정도예요. 모두 치아에는 치명적인 수준이죠. 연구에 따르면 양치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 시간 동안 침이 구강 내 pH를 자연스럽게 중성화시켜 주거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이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일류로는 귤, 오렌지, 자몽, 키위, 파인애플이 있고요. 음료로는 탄산음료, 과일주스,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가 있어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매실차, 레몬차도 양치 직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양치 후에는 아무것도 마시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물은 괜찮고 무가당 우유나 무가당 요구르트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품들은 칼슘과 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치아 재광화에 도움을 주거든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양치 후 관리를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0년 후 남은 자연 치아 개수가 평균 3개 더 많았다고 해요. 이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해로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양치 후 물로 세게 헹구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양치 후에 물을 여러 번 머금고 세게 헹구시죠? 깨끗하게 헹궈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습관이 치아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브리티시 덴탈 어소시에이션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양치 후 물로 여러 번 헹굴 경우 치약의 불소 성분이 90% 이상 제거된다고 해요. 90%라는 건 거의 다 사라진다는 뜻이죠. 실제 실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양치 후에 침만 뱉고 물로 헹구지 않으면 입안에 불소가 계속 남아있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상태가 바로 치아의 가장 좋은 상태예요. 69세 김말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평생 양치 후 물로 5-6번 헹구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70세가 되면서 갑자기 충치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치과에서 원인을 찾아보니 나이가 들면서 침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불소까지 제거해버리니까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 거였어요. 또 다른 예로 61세 박영호님은 임플란트를 한 후에도 계속 세게 헹구는 습관을 유지하셨어요. 그런데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치과에서 헹굼 습관을 고치라고 권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염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신다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양치질을 평소대로 해주세요. 2분 이상 부드럽게 모든 면을 골고루 닦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양치가 끝나면 거품과 침만 가볍게 뱉으세요. 이때 세게 뱉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듯이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절대 물로 헹구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입안이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상이에요. 네 번째 단계로 만약 정말 입안이 불편하시다면 아주 적은 양의 물로 1번만 가볍게 헹궈주세요.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헹구지 않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단계는 양치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지 마세요. 물은 괜찮아요. 이 방법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74세 정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상하다,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치아가 훨씬 깨끗해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관리했을 때 실제로 구강 세정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불소가 지속적으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 주거든요.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인공 치아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주변 잇몸과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양치 후 커피나 차를 마시는 습관에 관한 것이에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양치를 하고 나서 바로 커피나 차를 드시죠? 이 습관이 치아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나요? 카페인 음료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치아 착색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착색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치 직후에 민감해진 치아 표면에 뜨거운 음료가 닿으면서 에나멜층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63세 조영애님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양치 후 바로 뜨거운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찬 음식을 먹을 때 이가 시리기 시작했어요. 치과에서 검사해보니 앞니 에나멜층이 얇아져 있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 70세 강순덕 할머니는 녹차를 매우 좋아하셔서 양치 후에도 바로 마시셨어요. 그런데 1년 후 정기검진에서 치아 전체가 누렇게 착색되어 있고 에나멜 표면이 거칠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커피의 pH는 약 5 정도예요. 이는 치아 에나멜이 손상되기 시작하는 기준점인 5.5보다 낮은 수치예요. 홍차는 pH 4.5 정도로 더욱 산성이 강해요. 이런 산성 음료를 양치 직후에 마시면 에나멜층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산성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시니어 분들이 즐겨 드시는 유자차, 모가차 같은 것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양치 직후에는 치아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을 두는 거예요. 양치 후 최소 1시간 후에 커피나 차를 드세요. 1시간이 너무 길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에요. 뜨거운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정도로 식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치아에 주는 자극이 크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빨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빨대를 사용하면 음료가 치아에 직접 닿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특히 앞니에 착색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드신 후 관리예요. 커피나 차를 드신 후에는 30분 정도 지나서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이때는 양치 직후가 아니니까 헹구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방법은 우유나 크림을 첨가하는 것이에요. 우유의 칼슘과 카제인 단백질이 치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커피에 우유를 첨가했을 때 치아 착색이 40%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커피나 차를 마실 때는 한 모금을 오랫동안 입에 머물게 하지 마세요. 빨리 삼키시는 게 좋아요. 입안에 오래 머무를수록 치아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해롭거든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설탕이나 시럽을 첨가한 음료예요. 산성도에 당분까지 더해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되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루틴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치 후 30분 이내의 행동 지침이에요. 이 30분이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는 양치질을 올바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2분 이상 모든 치아면을 골고루 닦아주세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잇몸이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주세요. 두 번째 단계가 핵심이에요. 양치가 끝나면 치아 거품과 침만 가볍게 뱉으세요.
이때 절대로 물로 헹구지 마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실 거예요. 68세 이순자님도 처음에는 이상하다, 더럽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하지만 2주 만에 적응하셨고 지금은 이 방법이 훨씬 개운하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정말 불편하실 때의 대안이에요. 만약 도저히 헹구지 않는 게 불편하시다면 극소량의 물로 1번만 가볍게 헹궈주세요.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헹구지 않는 게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네 번째 단계는 필요할 경우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건 치과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구강 세정제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양치 후 최소 30분간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동안은 물만 드시는 게 좋아요. 30분이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시간 동안 불소가 치아에 스며들어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더 들어드릴게요. 72세 박정희 할머니는 이 루틴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정기 검진을 받으셨는데 치과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잇몸 출혈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치석 생성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65세 김철호 할아버지는 당뇨병 때문에 치주병 위험이 높으셨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치주염 진행이 눈에 띄게 늦춰졌어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양치 후 관리를 실천했을 때 충치와 치주염 예방 효과가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40%라는 건 정말 큰 차이예요.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추가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틀니나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인공 치아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주변 잇몸과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그리고 침분비가 적은 분들은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양치 후 30분 이내에는 물만 드시고 다른 음료는 피해주세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일부 고혈압 약이나 항우울제는 침분비를 줄일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불소의 보호 효과가 더욱 중요해져요.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틀니나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관한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관리 방법을 결정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인공 치아는 자연 치아와 관리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6세 한영숙 할머니는 전체 틀니를 사용하시는데 처음에는 자연 치아와 똑같이 관리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틀니는 불소가 필요 없고 오히려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것을 치과에서 알게 되셨어요. 임플란트의 경우는 또 달라요. 62세 정민수님은 앞니 2개가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 주변 잇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자체는 썩지 않지만 주변 잇몸과 뼈에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를 잃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잘못된 활용법에 관한 것이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세게 칫솔질을 한 후 즉시 산성 음료를 드시는 것이에요. 이는 에나멜 침식의 위험을 급격히 높여요. 실제로 59세 박미영 님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3개 칫솔질을 하고 바로 비타민C 음료를 드셨는데 6개월 만에 치아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과도한 구강세정제 사용에 관한 것이에요. 구강세정제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구강 건조와 점막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74세 조순이 할머니는 구강세정제를 하루에 5-6번씩 사용하셨는데 오히려 입안이 더 건조해지고 따갑다고 하시더라고요. 구강세정제는 하루 1-2번 정도가 적당해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온도에 관한 것이에요. 양치 직후에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음료를 피하셔야 해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에나멜의 미세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아요. 침분비량, 치아 상태, 복용 약물 등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잇몸병 위험이 높아져요. 이런 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일부 골다공증 약물은 턱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치과 시술 전에 반드시 약물 복용 사실을 알려주셔야 해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 오해는 양치 후 꼭 물로 헹궈야 깨끗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브리티시 덴탈 어소시에이션에서도 명확히 권고했듯이 양치 후에는 헹구지 않는 것이 치아 건강에 훨씬 좋아요.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깨끗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거품이 없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거품에 치아를 보호하는 소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71세 김순옥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상하다, 더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치과에서 설명을 듣고 3개월간 실천해 보신 후에는 치아가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오해는 양치 후 바로 과일을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언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널 오브 덴티스트리 연구에서도 명확히 나타났듯이 산성 성분이 에나멜층을 약화시켜요. 특히 감귤류나 키위 같은 산성이 강한 과일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실제로 64세 이영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양치 후 바로 오렌지를 드셨는데 1년 후 앞니에 작은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일의 구연산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오해는 불소는 해롭다는 생각이에요. 인터넷에서 불소의 해로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보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전 세계 치의학계에서 적정 농도의 불소는 충치 예방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명확히 발표했어요.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농도는 안전 기준 이하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실제로 불소 치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충치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이는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네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는 체념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78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소극적이셨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를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금은 동년배들 중에서 치아가 가장 건강하다고 자랑하세요. 다섯 번째 오해는 양치질을 세게 해야 깨끗하다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너무 세게 닦으면 에나멜층이 손상되고 잇몸이 상처날 수 있어요. 부드럽게 꼼꼼하게 닦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 오해는 구강세정제만 사용하면 양치질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구강세정제는 보조수단일 뿐 양치질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치태와 치석 제거는 물리적인 칫솔질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일곱 번째 오해는 비싼 치약일수록 좋다는 생각이에요. 치약의 핵심은 불소 함량이에요. 불소가 적정량 보통 1000-1500ppm 들어있다면 가격이 저렴한 치약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크란 리뷰에서 발표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불소 치약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충치 발생 위험이 24%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74개국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연구의 결과예요. 또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20년간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올바른 양치 후 관리를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0년 후 자연 치아를 평균 3개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3개라는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예요. 치아 1개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200만 원인 것을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에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양치 후 물로 헹구지 않은 그룹의 충치 발생률이 헹군 그룹보다 40%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40%라는 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일본의 도쿄 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시니어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올바른 양치 후 관리를 실천한 그룹에서 잇몸병 진행이 60% 지연되었다고 해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올바른 양치 후 관리가 치주염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예방 효과가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올바른 구강 관리를 실천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죠. 한국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60세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올바른 양치 후 관리를 실천한 그룹의 치과 치료비가 평균적으로 연간 30만 원 정도 적게 들었다고 해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치 후 물로 세게 헹구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치아 거품과 침만 가볍게 뱉고 불소가 치아에 남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양치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음식과 음료 섭취를 자제하세요. 물은 괜찮지만 다른 모든 음식과 음료는 피해주세요. 세 번째, 특히 산성 음식과 음료를 조심하세요. 과일 주스, 탄산음료, 커피, 차 등은 양치 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불소 성분을 최대한 치아에 남겨서 충치 예방 효과를 높이세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치아 관리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양치 후 바로 헹구는 습관, 산성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꼭 고쳐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3주만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적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치아와 잇몸의 건강한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치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10년, 20년 후의 구강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자연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습관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시니어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나도 이런 방법으로 치아가 건강해졌다. 이런 점이 궁금하다. 이런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올바른 칫솔 선택법과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칫솔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가 평생 함께할 수 있도록 행복한 습관 TV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